안녕하세요. 황금빛 시니어TV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내 집 한 채 마련하느라 손마디 굵어지도록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 통장에 현금은 부족하고 달랑 집 한 채 남았는데 이걸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파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 물려주지 마세요. 대신 그 집으로 국가에서 주는 월급을 받으세요. 바로 주택연금 이야기입니다. 내 집인데 남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자식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냐 걱정부터 앞서시겠지만 2026년 현재 주택연금은 시니어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효자 상품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주택연금이 자식보다 나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200% 뽕을 뽑을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주택연금 관련 정보는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적인 제도와 규정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 가입자의 연령, 금리 상황 및 선택하시는 지급 방식에 따라 월 지급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변동이나 제도 개편에 따라 세부 수령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전에는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나 인근 지사를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예상 수령액을 상담받으시길 권고합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종 결정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는 집이 가업처럼 자식에게 당연히 물려줘야 하는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노후에 돈 없어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부모님이 가진 자산으로 당당하고 풍족하게 사시는 걸 더 원합니다. 주택연금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집 소유권이 당장 국가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현금까지 나오니 이보다 더 좋은 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의 원칙.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죽을 때까지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세, 110세까지 장수하신다고 해도 연금은 끊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낸 담보가치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더라도 국가가 이제 돈 다 떨어졌으니 나가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그대로, 남편 명의로 가입했더라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아내분에게 연금이 100% 그대로 승계됩니다. 단 가입 시 공신청이 필요합니다. 혼자 남은 배우자가 생계 걱정 없이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해도 청구 안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부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을 때 그때 가서 집을 팔아 정산을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비싸게 팔렸다면 남은 차익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집값은 떨어졌는데 연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집값보다 더 많이 타갔다면 국가가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돈 많이 썼으니 더 내놔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절대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면 가입이 안 됐지만 이제는 문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나이 조건 부부 중 한 분만 만 55세를 넘으시면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은 올라갑니다. 대상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웬만한 아파트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2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면 가능하고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주택연금을 가입해도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입 시점에 전략 집값이 고점일 때, 저점일 때,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주택가격과 기대 수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해야 월급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고 우리 동네 집값이 최고점에 도달했다 싶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번 정해진 수령액은 집값이 나중에 떨어져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액형 vs 초기 증액형. 정액형 평생 똑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가장 안정적이죠. 초기 증액형 가입 초기에 첫 10년에 더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활동량이 많은 6070대에 돈을 더 쓰고 싶은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아파서 돈 못 쓸 때보다 지금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기 증액형을 고려해보세요.
인출한도 설정 목돈이 필요할 때, 자녀 결혼 자금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걱정되시나요? 주택연금은 연금 총액의 일부를 인출한도로 설정해서 목돈으로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달이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 비상금을 확보해두는 전략으로 활용하세요.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식들의 눈치입니다. 엄마 아빠 그 집 나 주기로 했잖아라는 말이 나올까봐 겁나시죠? 하지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1.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여유롭게 사시면 자식들이 매달 보내야 하는 용돈 부담이 사라집니다. 2. 남으면 어차피 내 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 후 남은 돈은 상속됩니다. 자식들에게 이 집을 담보로 내가 생활비를 쓰고 남는 게 있으면 너희 줄게라고 설명하세요. 3. 국가가 보증한다. 개인이 하는 대출이 아니라 국가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이므로 사기당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세상에 장점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사할 때 복잡한 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가게 되면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가는 집값이 더 싸면 그동안 받은 연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소액 가입 후 집값이 폭등하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내 집값이 5억인데 가입했더니 다음 달에 10억이 됐다라고 하면 배가 좀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집값이 폭락해도 연금은 그대로 나오니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초기 비용 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초기 보증료 집값의 약 1.5%가 발생합니다. 당장 현금으로 내는 건 아니고 연금 수령액에서 차감되거나 합산되지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황금빛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평생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한 투자는 뒷전이었죠. 이제는 그 보상을 받을 때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고 용돈 몇 푼에 눈치 보는 노후보다 내 집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며 당당하게 사는 노후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자 독립선언입니다. 오늘 당장 근처 보건소에 가셔서 건강 체크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주택금융공사지사에 들러 내 집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담받는다고 당장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니 부담 갖지 마세요. 황금빛 시니어TV가 준비한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야, 우리 집 물려주지 말고 연금 타서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라고 말씀해보세요. 동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 자유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